여기서 이제 이명박 시절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시면 롯데가 자산총액이 49조에서 96조, 그리고 46개 계열사에다가 72개 계열사로 드러납니다. 물론 M&A를 많이 합니다. 26개를 M&A를 하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조각을 어디서 했습니까? 당선인 시절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여기가 작은 청와대라고 불렸답니다. 이상득 회장도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사무실. 거기 입장료가 1억이라는 얘기 했던데. 네. 저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와. 31층 신관입니다. 1,400만 원씩인데 저기서 약 2달 정도를 묵었는데 참 돈은 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호텔 롯데의 당시 사장이 장경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절친이죠. 동기. 네. 예, 절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역한 친구다 이렇게 표현. 그 시불알 친구 아닙니까? 불알 친구다. 이게 그 장경작이라는 분이 원래 그 웨스틴조선 사장이었거든요. 이게 2005년에 호텔 롯데 사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 2월에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총괄 사장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총괄 사장은 호텔 롯데 면세점 그리고 롯데월드를 관할하는 사장인데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내외 수반들이 오면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호텔 롯데에서 모두 다 합니다. 모든 행사가 거기다 이루어지고요. 국가 주요 행사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명박 시절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시면 롯데가 자산총액이 49조에서 96조, 그리고 46개 계열사에다가 72개 계열사로 드러납니다. 물론 M&A를 많이 합니다. 26개를 M&A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기부금. 보통 롯데가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냈던 기부금이 190억에서 210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화치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화치실. 화려함을 버리고 실을 취한다. 이게 롯데의 정신이에요. 짜지요, 짜.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짜죠. 완전 짜돌이. 네. 완전 짜돌인데 절대로 1% 영업이익 1% 이상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2009년에 392억입니다. 200억이 늘어났죠, 기부금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롯데 타워가 승인이 되는 해입니다. 제2롯데월드. 이때부터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2년 500억 늘어났다가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190억대로 떨어집니다. 예, 보시면 뭐 재미있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이시죠? 이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했다는 겁니까? 이명박과 관련된 재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단체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나 그런 뭐 데는 그것도 건가요? 있겠고요. 네. 뭐 어쨌든 출연도 주연되는 했겠고. 기부금이 그때 대폭 늘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 M&A가 35개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26건이에요. 이제 주요 건수를 보면 해외에서 롯데홈쇼핑이 중국의 럭키파이를 인수한 거 9건, 나머지는 다 주요 국내 M&A인데 롯데칠성음료가 두산 주류를 인수합병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왜 롯데가 맥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있는가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롯데 면세점이 AK 면세점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롯데 면세점의 이 시장 점유율이 52%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롯데 쇼핑이 GS 리테일의 백화점 마트 부분을 인수하면서 백화점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죠. 이게 지금 주요한 M&A들입니다. 네. 이러면서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들 합쳤군요. 그 동네에 GS 마트가 롯데 쇼핑, 롯데 마트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런 일이 이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마일리지가 다 날아가가지고. 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2롯데월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롯데한테 그냥 9천억을 통째로 입에다 떠 넣어준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서울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투기, 그다음에 군수 수송기, 정찰기, 통제기 이런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쟁 시에.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전방에 있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화생방 공격이 서울에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화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중화제를 어디서 가져가냐면 여기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게 지금 롯데월드가 높이가 555m잖아요. 롯데타워가. 그래서 원래는 요 축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요대로는 못 지으니까.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3도를 틀어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요렇게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얘하고 얘가 각이 좁아지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두 대가 비상시에는 이제 한 대가 날라오고 뒤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두 대가 날라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자, 이게 이제 원래 선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롯데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갈까요? 이렇게 날아갈까요? 2번이요. 2번이요. 왜요?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한 쪽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강을 선호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여기 서 있어. 요거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3도가 아니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7도를 틀어라. 7도. 7도를 틀면 어떻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 땅을 다 사야 되잖아, 지금. 야산도 까야 되고. 요게 원래 들은 돈이 1조 2천억이에요. 2천억이고 요거만 틀면 3천억만 내면 돼. 그러니까 사이가 9천억.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MB한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부산에 지금 그 롯데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산에도. 여기 이제 원래 이제 계획이 107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백화점, 아쿠아리움, 시네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네. 조감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네. 요 큰 놈이 여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원래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땅이 지금 이 바다를 매립한 땅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래 여기는 이제 관광특구로 해서 이 땅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업무용 시설과 호텔 같은 거 아니면 백화점, 호텔 이런 거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걸 지으면 롯데 입장에서는 이 107층을 짓는데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 야, 그러지 말고 용도 변경을 좀 해다오. 여기서 1층부터 40층까지는 그냥 고급 주택을 좀 짓게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피스텔하고 호텔 올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MB가 이거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된 거. 이건 뭐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 재산이에요? 국민들 거죠. 국유. 네, 요 특히 딱히 말하면 부산 시민들 재산이라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그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에 한 90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약 이거 1조 2천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봅니다. 그 1조 2천억은 부산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롯데한테 가게 생긴 거죠. 여기서 여기 한번 나와야 되는. 아이씨, 물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명박이 해준 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인 용도변경 해준 거죠. 아파트 지어라. 그러므로 해서 1조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롯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조가 이명박이한테 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 이거 면세점 사업인데, 이건 참 보시면, 롯데 김포공항에서 52.5, 인천공항 50%, 가장 좋은 자리, 우리가 유커들이 많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흑자가 막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면세점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냐, 이런 건데, 중요한 이슈는
한 기업이 50%가 넘어가면 원래 이제 아까 AK 면세점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기업 합병 승인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인수합병을 허가를 해준 거죠. 이럼으로써 롯데는 면세점 사업에서 약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배당금을 일본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맥주 사업 진출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맥주나 소주를 만들려면 맥주는 370만 명, 500리터짜리 370만 명, 그리고 소주는 350ml짜리 360만 병을 만들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오비 하이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에 롯데가 그걸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MB가 규제를 완화를 해줍니다. 시설 요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지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어 이렇게 다정스럽게. 네, 다정스럽게 하시죠. 그냥 쥐어. 그래서 롯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맥주를 생산을 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롯데 입장에서는 왜 중요했느냐면 이미 롯데는 아까 두산 샀다 그랬잖아요. 위스키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었어요. 음료수도 있고요. 그렇죠. 음료수 네. 당연히 있고. 맥주 시장을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해 롯데 주식이 2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170만 원짜리인데. 그 뭐가 있냐면 식당에 보면 저는 저기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데 꼭 펩시가 들어와 있어요. 펩시는 저기 칠성 사이다 그리고 소주, 맥주하고 이렇게 세트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키지로 파니까. 거기서 독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민자 역사 가장 중요한 민자 역사는 서울역과 수서역인데 네. 거기도 여기 롯데마트 아니면 세븐일레븐 롯데 사람들이 거의 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도 많은 경우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롯데 거만 엔젤레너스 뭐 영등포도 거기고요. 그랬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특혜를 줬나요? 그 이명박 시절에 롯데가 그 이명박과 가까웠다는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특혜를 네, 받았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각하는 절대 그냥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뭐. 그런 사례는 우리 이제 이명박 연구가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돌려받았을까요? 야, 그게 참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죠? 특혜를 받았는데 네네네.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답. 그렇죠. 뭔가 보답은 했겠죠. 네. 용민아 네. 보답 받았단다. 아이 씨부랄. 검찰이 앞으로 이제 파헤쳐야 될 것은 이렇게 특혜를 주고 각하가 뭘 받았냐 이거거든요. 박근혜 때는 심플했어요. 재단에 꽂는 건데 우리 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했다면 해외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저 당시에 사실 롯데 해외 자회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요거 검찰에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해외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겠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 관련해서. 롯데도 주목할 아이템이다 이게 현재 네, 수가. 그래서 중요 문건을 MB가 롯데에게 특혜를 줘야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문건을 발견했다는 설도.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죠.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네. MB가 꽁으로 해줬을 리는 없을 것이고 뭔가 그렇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각하 사전에 공짜라는 거는 공짜란 게 없지. 절대. 천벌 받아 죽는 줄 알아요. 공짜로 뭐 해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MB는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해부터. 네, 첫 해부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죠. 나라를 말아먹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해먹었잖아요. 어쨌거나. 여기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이석채라는 사람이 KT를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거기는 원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포스코 얘기도 포스코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고 정말 그 괜찮은 기업들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놓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포스코하고 그러면
KT를 할까요? 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출연도 주연 내놓는 했겠고. 기부금이 그때 대폭 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 M&A가 35개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26건이에요. 그 이제 주요 건수를 보면 해외에서 롯데홈쇼핑이 중국의 럭키파이를 인수한 거 9건, 나머지는 다 주요 국내 M&A인데 롯데칠성음료가 두산 주류를 인수합병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왜 롯데가 맥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있는가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롯데 면세점이 AK 면세점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롯데 면세점의 이 시장 점유율이 52%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롯데쇼핑이 GS 리테일의 백화점 마트 부분을 인수하면서 백화점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죠. 이게 지금 주요한 M&A들입니다. 네. 이러면서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들 합쳤군요. 그 동네에 GS 마트가 롯데 마트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런 일이 요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마일리지가 다 날아가가지고. 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2롯데월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롯데한테 그냥 9천억을 통째로 입에다 떠 넣어준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서울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투기, 그다음에 군수 수송기, 정찰기, 통제기 이런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쟁 시에.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전방에 있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화생방 공격이 서울에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화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중화제를 어디서 가져가냐면 여기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게 지금 롯데월드가 높이가 555m잖아요. 롯데타워가. 그래서 원래는 요 축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요대로는 못 지으니까.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3도를 틀어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요렇게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얘하고 얘가 각이 좁아지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명박 시절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시면 롯데가 자산 총액이 49조에서 96조 그리고 46개 계열사에다가 72개 계열사로 드러납니다. 물론 M&A를 많이 합니다. 26개를 M&A를 하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조각을 어디서 했습니까? 당선인 시절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여기가 작은 청와대라고 불렸답니다. 이상득 회장도 사무실이 거기, 여기 있어요. 네, 사무실. 거기 있죠. 입장료가 1억이란 얘기 했는데 네. 저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와. 31층 신관입니다. 1,400만 원씩인데 저기서 약 2달 정도를 묵었는데 참 돈은 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호텔 롯데의 당시 사장이 장경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절친이죠. 동기. 네. 예, 절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역.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기부금. 보통 롯데가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냈던 기부금이 190억에서 210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화치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화치실. 화려함을 버리고 실을 취한다. 이게 롯데의 정신이에요. 짜지요, 짜.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짜죠. 완전 짜돌이. 네. 완전 짜돌인데 절대로 1% 영업이익 1% 이상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2009년에 392억입니다. 200억이 늘어났죠, 기부금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롯데 타워가 승인이 되는 해입니다. 제2롯데월드. 이때부터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2년 500억 늘어났다가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190억대로 떨어집니다. 예, 보시면 뭐 재미있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이시죠? 이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했다는 겁니까? 이명박과 관련된 재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단체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나 그런 뭐 데는 그것도 건가요? 있겠고요. 흑한 친구다 이렇게 그 시브랄 친구 아닙니까? 불알 친구다. 뭐 이게 이 그 장경작이라는 분이 원래 그 웨스틴 조선 사장이었거든요. 이게 2005년에 롯데 호텔 롯데 사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 2월에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총괄 사장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총괄 사장은 호텔 롯데 면세점 그리고 롯데월드를 관할하는 사장인데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내외 수반들이 오면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호텔 롯데에서 모두 다 합니다. 모든 행사가 거기 다 이루어지고요. 국가 주요 행사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명박 시절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야.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시면 롯데가 자산총액이 49조에서 96조 그리고 46개 계열사에다가 72개 계열사로 드러납니다. 물론 M&A를 많이 합니다. 26개의 M&A를 하게 되는데